뭐 식당이나 가게 물건 사거나 뭐 먹으러 갈 때 네. 우리 사장님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어제 예, 막 죽겠습니다 이러시거든요. 고대에. 어디 어색합니다. 우리가 하면. 전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 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된 게 두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연봉 6천 넣으면 자영업자라고 봐야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토론하다가 거의 좀 사장님 마인드가 강한 것 같다. 예. 내가 돈이 좀 쌓여가지고 삶이 녹록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예. 자, 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지 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별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예, 저는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17년 8개월 하다가 8년 전부터 참기름, 고춧가루, 뭐 미숫가루 등 이렇게 뭐 식당에 가는 식재료를 직접 생산, 제조하고 있는 참기름, 고춧가루 방앗간입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의 표현은 숨 마시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여기 상남시장을 주변으로 하면 기업형 슈퍼가 한 37개, 대형 백화점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임금이 2년 사이에 거의 29.1%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근데 2%, 3%가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여기 안에 가면 갈리비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속된 말로 상남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테리어 장사가 철거하는 그런 사장들만 돈 번다는 말이 있죠. 1년을 못 버티고 가니까 정말 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창원 번화가 중심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 닫은 가게 꽤 많네요. 네, 지금 경남 지역 상황이 심각한데요. 역대 폐업 증가율 가운데 올해 경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유. 국세청 통계에서 지난해 경남 폐업자 수가 4만 7천여 명인데요. 예. 지난 2016년보다 1,000명, 14%가 증가했습니다. 또 이 폐업률은 창업률을 앞서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2%, 근데 반면 창업률이 2.2%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인 지역이 거제시 4%를 기록했는데요. 조선업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부진해지면 주변의 상권, 식당, 원룸, 다른 상가들도 다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냐 따져보면 한 25.5%로 나온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 4위, 5위 하는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뭐 독일이 한 10.4%, 네. 일본은 더 낮아요. 8.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후에 5년간의 생존하는 그 비율이 39%, 5년을 넘기는 비율이 39%밖에 되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 48만 개가 생겼다가 42만 개가 폐업하는 아이고. 이런 뭐 서바이벌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꽤 심각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폐업이 계속 되는데도 자영업 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은퇴를 50대 초반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은퇴를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노후가 보장이 대부분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은퇴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허울 좋은 사장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생계를 위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치킨집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기술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냐 하면 치킨집의 밀집도를 얘기해주는 치킨 여지도가 지금 인터넷상에 여지도 네. 예. 진짜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만큼 치킨이 맛있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만큼 치킨의 소스가 다양한 곳이 없어.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왜 이것 때문에요. 정말 치킨집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너무 고충이 심한 이면에는 거죠. 그런 예.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휴, 진짜 자영업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출구가 안 보인다 이런 하소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특히나 힘든지 조사를 좀 해봤죠. 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경남도민들 전체, 19세 이상 경남도민 전체 해봤습니다.
자영업자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요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건비 이 부분들이 46.3%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조사를 보면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감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74.7%가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네요. 네. 최근에 최저시급 문제가 발표되면서 지금 조사한 거라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만큼 반발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직접 편의점주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5명을 쓰고 있죠. 매출 전개 대비해서 임금 인상의 폭이 더 크다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무자를 줄이자. 네. 어떤 편의점은 부부가 12시간씩 바뀌어도 돼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 물건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들여오는 금액도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나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건을 판 이익도 남기겠죠. 하여튼 본사 측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가는 게 없죠. 근데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면 본사도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점주들끼리는 이런 말 해요. 편의점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가맹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임의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24시간을 운영해야 되고 실제로 해보면 안 맞는 게 많이 보이죠. 사용주와 본사와의 이게 족쇄가 있구나.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편의점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네. 대충 24시간 운영 편의점 경우에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 혹은 조금 더 나오는 데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상품 원가가 44%인 2,200만 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맹비 이게 34%, 그 수수료가 2%인 100만 원. 이게 이제 카드 수수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그리고 알바 2명을 쓴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500만 원. 빼면은 순수익 한 200만 원 정도 남는 것인데 그래서 편의점주 순수익 결과적으로 5%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또 조금 오르다 보니까 사장님들 중에는 차라리 난 알바하겠다. 그게 뭐 얼마나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푸념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품 원가 포함해서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다 합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80% 가까이가 나와요. 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심한데요. 그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매출의 30%, 인건비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개인 식당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구매나 싼 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원재료, 식재료를 다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게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값을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또 계약 위반이라서 폐업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계속 위약금 안 물려고 빚을 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 2013년에는 편의점주들의 자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기업인 본사와 싸우는 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줄이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 그래서 뭐 본사나 건물주를 상대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최저시급을 올린 정부를 상대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논두렁에 다 편의점을 세워도 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본사는 손해볼 게 없죠. 예, 뽑아먹으니까. 예, 빨대 탁 뽑고. 그렇죠. 네, 조금 들어와도 싹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사의 이런 횡포라든가 너무 독점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이제 가맹점법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질이 약한 환자에게 무작정 약을 투여하면 약을 못 이기고 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심각함을 인식하셔서 반드시 계류되어 있는 법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가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항상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또 대형마트에 비해서 카드 수수료도 또 네. 높다면서요. 안 그래도 대형마트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영업자들은 2.5%의 수수료율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 대형마트를 살펴보면은 뭐 할인 포인트도 있고 각종 마케팅 명목들이 또 있어서 결국에 한 1% 넘게
할인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0.5% 내지 0.7%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이미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카드사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하고만 협상할 게 아니고 우리랑도 협상해라.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제로페이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수치로 보여드렸지만 본인 수익이 200인데 카드 수수료가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50% 이상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100만 원 작아 보이지만 전체 수익의 큰 부분이죠.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은행들이 얻는 수익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지금 각종 매출들이 다 카드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수 도정의 한 달간의 추진 정책 관심도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경남페이라고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하는 것이 38%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을 할 가능성이 좀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인건비 다음으로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거든요. 예, 그 연령대로 보면은 40대 이하에서 상가 임대료를 1등으로 뽑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0대 이하 도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막 창업한 어떤 청년층에서 어떤 창업자들이 많이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얼마 전에 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의 족발집 사건. 네. 이것도 임대료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서촌 본가 궁중족발 업주 김모 씨가 건물주인 이모 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족발집을 하던 김 씨에게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세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4배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1인 시위를 하러 건물 주인을 찾아갔다가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를 올리고 네.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힘들고 장사가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물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 법안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소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 과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훨씬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석이 민주당이 더 많고 또 몇 당 더 의석을 합치면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 의사 진행을 뭐 지연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몇 달 동안 혹은 뭐 1년에 걸쳐서든 이렇게 압박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좀 의구심이 있고 이렇게 국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대자본 위주의 관점으로 정치인들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대자본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에서 별로 비중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 대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주는 뭐 지식인이라던가 언론 뭐 이런 사람들 대단히 많고 이들이 또 아직까지는 여론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점들이 다 느낄 거예요. 한 달 고생하고 통장에 꽂히는 돈이 좀 더 많았습니다. 소상공인이 울면 나라가 진짜 울게 된다 하는 게 저는 그런 슬로건이 정말 이 절실하게 실감나게. 자, 우리 시대에 아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사장님들이 다시 정말 안녕할 수 있도록 소수견 한마디씩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 묻겠습니다. 상권 좋은 곳에서 대우받으면서 기경정처럼 장사하면 사장님들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이제 다 망할 지경입니다.
갑질의 무아지경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예, 저는 정치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9월. 우리 권 실장님 이제까지 한번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9월 정기국회 해결을 위해서 9월.